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가을이에요. 이번 질문은요, 환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과 같은 시추 여자 모습으로 환생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다시 만나고 싶은데 몇 월에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다시 만나는 도시는 어디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인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다시 만나는 곳이 가정 분양인지, 대견샵 중에 어디인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만날 장소에 대해서 임팩트한 특징이 있는지 있다면 말해주길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청의 말도 거의 같아요. 요즘 영상을 안 보셨을까요? 아이를 만나는 방법을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이가 알려주는 정보를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 또는 우리가 선택한 곳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방법.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틀리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네. 물론 내가 알려주는 곳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또 마냥 쉽지만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실패할 확률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이라 지금 현재는요. 아이에게 어디로 와줘라고 어떤 뭐 브랜딩하는 뭐 분양하는 업체든 또는 가정집이든 또는 뭐 펫샵이든 엄마가 그곳을 선택을 해서 이곳으로 와줘라고 아이에게 전해주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질문 내용을 보면요, 전부 아이에게 다 위임한 거예요. 네, 전부 다 아이에게 위임한 거라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견주의 선택이니까 네, 그런데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또 아이가 알려진 정보를 다 찾아가는 엄마들도 계세요.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드실 거예요. 어, 분명히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가을이 마음은 또 어떤지 모르니까요. 지금 주신 질문 그대로 물어보았습니다. 가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엄마와 함께 가을이의 일과도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를 깨우는 모습도 보였고요. 어, 가을이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움직이면요. 하여튼 엄마가 움직이면 이 아이도 무조건 움직여요. 엄마가 앉거나 누우면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이 쉽니다. 엄마가 움직이면 무조건 가을이도 움직여요. 보통 엄마들이 만약에 움직이면요. 어딘가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애였어요. 가을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물론 지상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왜 그렇게 엄마에게 딱 붙어 다니는 것일까라고 물음을 던졌어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엄마의 모든 것이 궁금하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잠깐 움직여도 가을이는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네. 엄마가 움직이면 가을이도 움직여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을이를 계속 찾고 있어요. 공원처럼 보여요.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길도 우리 사람이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길이 깔끔하게 난 곳으로 보이고요. 아파트의 산책로 같은 그런 비슷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무가 무척 높아요. 네. 무지개 다리 건너의 모습입니다. 네, 제가 본 것은. 그런데 아파트
산책로처럼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운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녕 가을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오셨군요. 정말이라니? 엄마가 손님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누가 올까? 라고 궁금했다 합니다. 그랬구나. 엄마는 이번에 가을이를 만나면 환생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부탁할게. 네,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물어보게 될 것이에요. 예전과 같은 시추로 돌아오게 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과 동시에요, 여러 그 길 한가운데 제가 가오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전과 같은 시추의 모습으로 오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자마자요, 옆에 다른 시추, 다른 시추, 또 다른 시추가 있는 거예요. 여러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전부 시추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본 모습이 전부 너였니? 라고 제가 물어봐요. 네, 전부 저의 모습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의 아이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견생을 한 것 같아요. 최소 3번 이상. 이 아이는 시추로만 계속 탄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3번 이상 정도. 엄마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셔. 만난다면 몇 월에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영상은 이래요. 눈보라가 많이 칩니다. 그런데 절벽이 보여요. 그 중에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둥지가 있는데 알을 품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굉장히 많이 부는데도요, 꿈쩍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눈보라가 보이길래 겨울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겨울보다는 인상이 남는 게 독수리였고요.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검색을 해봤죠. 독수리가 알을 품는 시기, 부화 시기, 이런 거를 검색해 보니까요, 2월에서 4월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시기, 독수리 아기가 태어나서 만나는 시기, 그렇게 의미를 그 영상을 해석했기 때문에 저도 독수리가 언제 부화하는지 그 시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2월에서 4월 사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건 훨씬 더 빨리, 평균적으로 2달 정도 빨리 보셔야 될 거예요. 요즘 보통 태어나서 2달 후에 아이를 만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가정집에서 만나느냐 펫샵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정도는 있겠지만 2월에서 4월 사이에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만나는 도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니? 혹시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알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곳이 가정부장일까? 아니면 애견샵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엄마는 아직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렇다 치고 너의 선택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어느 쪽도 같아요. 라고 합니다. 가정견을 선택하든 분양샵을 선택하든 나에게 같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가정견으로 태어나서 분양샵으로 갈 수도 있고, 가정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엄마를 보고 갑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만날 장소에 대한 임팩트한 특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어느 것도 다 소중한 징후일 것입니다. 그중 덜한 것은 없습니다. 알아채는가가 중요하지요. 알아챈다 해도 중요하다고 선택하는 건 엄마의 몫입니다. 모든 징후와 신호는 다 중요해요. 10가지를 알려줘도 단 한 가지를 알려주어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징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기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날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직은 없다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정보를 알려줘 라고 엄마가 다시 전해주기를 원하셨어 라고 이렇게 전했거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엄마가 선택하세요 라고 합니다. 난 엄마가 부르기 전에 미리 어딘가로 가서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난 엄마의 안내에 따라 엄마의 집 앞을 다녔고 스스로 어딘가를 집 밖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적이 있지 않아요. 스스로 집 밖을 나가서 무언가를 찾아보고 기다려본 적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딘가가 아니라 엄마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 난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는 가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너를 만날 준비를 마쳤다고 꼭 반드시 가족 곁으로 와달라고 전해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전해주신 이야기는 꼭 기억할게요 라고 합니다. 나도 무언가 엄마와 가족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가을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지금 가을이의 입장은 제가 가을이 입장을 대변할 거는 아니지만 가을이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는 저한테 다시 질문을 던져준 거예요. 서로 뭔가 미루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엄마는 그렇다 쳐도 너의 선택은 너는 어떤 걸 했냐 하니까요. 얘는 오로지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나 스스로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항상 엄마에게 모든 것을 기댔고 엄마의 안내에 따라서 집 밖을 산책을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무언가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면은 아이도 당황스러운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요, 아이가 알려주는 것을 찾아가는데 수고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불친절해요, 사람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고 여기에 방문해도요, 불친절합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 사람이 우리 아이를 찾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믿음이 가는 곳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물론 견주의 몫이에요. 계속해서 교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그곳을 찾아가는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알아보고 이곳으로 와줘 라고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을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